이거 보고 우리 투자하는 겁니다. 바이든 지지율 밑바닥 시그널. 바이든 메카시 부찬도 협상 새벽 5시 30분 시작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 이번에도 결렬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단타나 선물 롱숏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치신지 알겠죠. 결렬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한 1200분 정도 봐주시고 계신데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뒤집어지는 시그널 나갑니다. 개인 지갑 공동구매 또 안 하나요? 디센트 원래 할인이 거의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구매 뭐 할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한다는 거. 자, 바이든 지지율 최저, 트럼프 맞대결도 뒤져, 재선가도 경고 등. 지금 트럼프 대선 출마했고, 바이든도 연임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의 어디 시장이었지? 샌드로는 하여튼 이름이 헷갈려요. 네 글자. 그분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치열합니다. 거의 1년 정도 남은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론드가 런던에, 아니, 미국인들은 그냥 이름이 어려워. 무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지금, 가상으로 이렇게 대선도 하고, 지금 지지율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이든이 42%. 그리고 트럼프가 49%. 지금 바이든이 현저히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4년도 대선 가상 대결에서도 패배를 했다 그래요. 지금 바이든 국정 운영 지지율이 36% 나왔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고 그때 당시에 바이든 지지율을 한번 봤어요. 그때 막 원유가가 미친 듯이 튀고 막 굉장히 힘들었어. 그때 국정 지지율이 몇 프로였을까? 작년 2월 달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코인이슈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뻘소리 하신다. 얄짤 없습니다. 바로 채널에서 영국 제재예요. 그런 분들은 일절 질문이나 답변이나 우리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해 끼쳐. 불편 주지 마시고 그냥 채팅 안 하시면 돼. 다른 방송 가세요. 다른 방송 가서 리플 찬양합니다, 상승합니다, 합니다. 거기 가서 수익 보세요. 우리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티코님 얼마 전에 수익 봤죠. 90몇 프로 수익 봤다고 아이스크림 티코에서 경차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수익을 보고 하는 게 그냥 웬만해서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인성이 돼야 돼. 수익 가려면. 자,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거 참 건망증이 오늘. 작년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국정 운영 지지율이 몇 프로였냐면 37%. 37%. 5월 7일 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이 36%. 무슨 뜻일까? 지금 바이든 너 일 열심히 하고 있냐 없냐, 미국인들 생각했을 때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원유가 $100 이상 튀고 물가 미친듯이 못 잡고 할 때 욕 뒤집어지게 먹을 때 그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바이든 지금 어떨까? 바이든 제니 옐런 눈이 지금 뭐라 그래요?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해야 된다. 금리 인상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할까?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지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무너지고 은행 무너지자마자 바로 달려들어. 왜 그럴까? 5월 11일 날 타이틀 42라고, 요게 이제 트럼프 때 2018년도 때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니까 불법 이민자들 넘어오면 바로 추방하자. 그게 타이틀 42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화당은 이민자 정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야 이민자 강제 추방하자. 이 정책이 타이틀 42 정책인데 5월 11일 날 타이틀 42 정책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다는 건 야 이제 저 타이틀 42 정책이 폐지돼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국경선까지 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렸죠. 그래가지고 막 그 기사 보신 분들 그 영상이랑 막 트럭 그 탱크랑 막 군사 배치해가지고 못 넘어오게끔 보신 분 이민자들 막 제발 넘게 해달라고 막 그걸 그러고 있고. 자 타이틀 42 폐지 망명 신청 희망 안고 국경지대로 몰린 이민자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그 타이틀 42 정책 폐지했어? 그러면 이민자들 미친듯이 들어온다. 폭등한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유가라던가 아니면 물가나 이런 것들 너무 높아가지고 전세계 국민들 힘든 국민들이 얼마나 있는데 거기다 독재까지. 그런 그 이민자들이 넘어오면 어떡할 거냐. 기사화하는 거는 뭐 시골 편입 전망 해가지고 이주자 폭증 예상하는데 아니다. 많이 늘지 않았다. 불법 입국 50% 감소했다. 오히려 괜찮다. 이런 기사들 내보내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민자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은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주거 비용이라던가 많이 지원하는 비용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 정책이 지금 미국 재무부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부채도 지금 한도가 딱 돼가지고 막 내일 모레 막 디폴트가 나고 당장 지금 빚내가지고 막 쓸 돈도 없는 상태인가요? 쓸 돈도 없는 상태죠.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이민자를 받지 말아야 될까? 우리 다 이거 배웠던 겁니다. 배웠던 거 다 풀어가지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코인이 씨랑 배웠던 거. 자, 미국 제니 옐런 누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하세요. 금리 내리세요. 금리 인상 지금 하니까 미국 은행들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국의 이 시장은 견고하니까 우리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를 올릴 겁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하니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을 깨트려야겠죠. 그러면 이민자가 유입이 된다고 해. 이민자 우리 타이틀 42 정책을 폐지하고 뭐 타이틀 8이라던가 아니면 타이틀 그 42 정책을 완화해서 나오던가 아니면 다른 이민자 정책을 딱 성립을 해서 이민자가 유입이 돼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했던 고용시장이 깨지고 그리고 연준에서 걱정했던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돼요? 저렴한 값싼 이민자가 그 노동력이 공급이 되면서 연준은 임금 상승률도 쭉 떨어짐과 동시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죠. 미국 집권당에서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린대. 그럼 미국 정부에서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제니 옐런 누님, 바이든 뭐를 할 수 있다?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랑 49% 42% 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못 이겨. 지금 안 그래도 막 실리콘밸리 무너지고 은행난 뭐 인플레이션 높고 기준금리 미친듯이 높고 경제가 막 안 좋아. 증시도 안 좋아. 금리를 내려야 뭐를 할 수 있다? 돈 풀기,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번 연도 내년도 돈을 얼마나 많이 푸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달라질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려면 이민자 정책 천천히 바로 이민자 정책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미국에서 가장 재미없는 정책이 뭐다? 이민자 정책. 오히려 역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민자들 조금씩 유입해서 고용시장이 깨진다고 하면 그때 돼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더 이상 목표 인플레이션 2% 맞출 필요 없습니다. 왜? 금리가 낮춰졌으니까 목표 인플레이션 3% 4%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3% 4%만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연도 하반기 넘어서면서 내년도까지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겹치죠. 이 겹치는 시점에
미국 대선을 위한 유동성 공급까지 같이 겹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동성 공급이 조금 더 셀까 아니면 약할까? 셀까 약할까? 지금 바이든 지지율 49%, 트럼프 지지율 49%, 바이든 42%. 이거 뒤집어 엎으려면 유동성 공급을 한 10%만 하려고 했던 거 어떻게 해야 된다? 15%, 20%, 25%. 좀 더 세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바이든 지지율이 최저고 트럼프 맞대결도 뒤져. 요 기사가 우리한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우리가 이런 거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도 마찬가지고 이민자 유입도 마찬가지고 지금 불안정한 경제, 금융시장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한다? 안정화시키는 게 1순위입니다. 자, 우리 앞에 가서 한번 다시 복습 겸 제니 옐런 누님이 뭐라 그래요? 더 많은 은행 파산하고 추가 합병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행 무너지려면 지금 무너져라. 이번 연도 연말, 내년 하반기, 내년 11월 대선인데 10월 달에 무너져. 그럼 어떻게 돼요? 트럼프한테 내줘야겠죠. 차라리 무너질 거면 지금 싹 다 무너지고 은행들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대출이 줄고 대출 줄어지면 소비가 줄죠. 인플레이션 쭉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떨어지면 연준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미국 재무부가 뭐를 할 수 있다? 국채 발행.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 민주당 우리 집권당의 우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민주당 집권당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얘 대선에 가면 갈수록 좀 더 공격적으로 유동성 공급하겠구나. 이해되셨나요? 그 유동성 공급하는 시점과 우리의 뭐와 맞물린다?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맞물린다. 이거 보고 우리 투자하는 겁니다. 어렵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1년에서 2년은 정치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자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 움직일 것.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